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연방 상원도 경기부양책을 통과시켜 이번 주에 법으로 발효될 게 확실해지면서 다음 단계는 기간 산업이 됐습니다. 여성의 날인 오늘 바이든 대통령은 여성 권리에 관한 2가지 행정명령에 서명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시대 백악관의 첫 외국 정상 손님은 일본 총리로 예정됐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영국 왕실이 얼마나 인종차별적인지를 왕자 해리와 그의 부인인 혼혈 미국 배우 메건 마클이 미국에서 폭로했습니다. 세계의 탑뉴스입니다. 두 사람의 첫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왕실에서 아이의 피부색이 얼마나 어두울지를 걱정했다는 등 사실적인 묘사가 많은 인터뷰로 오늘 영국에서도 방영됩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주목할 만한 경찰 재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거의 9분 동안 졸라 숨지게 한 전 백인 경관에 대한 재판입니다. 앤토니 파우치 박사는 미국의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지금 바이러스 관련 규제를 풀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아이다호주에서는 주지사가 참석한 마스크 태우기 시위가 열렸습니다. 마스크를 불 속에 집어넣으면서 정부를 욕하는 사람 가운데는 어린이들도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라크 대규모 미사에서 크리스천들에게 그들을 억압한 아이시스를 용서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네, 경기부양책은 주말에 아주 장파적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공화당 의원들 1명은 기권표를 던졌고 나머지 모든 의원들 49명이 반대했고 민주당은 중간에 최저임금 인상안이 들어가면 나도 어떨지 모르겠다 했었던 의원들까지 최저임금 인상안이 빠졌기 때문에 전부 50명이 찬성을 해서 부통령의 이제 캐스팅 보트 없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늘 그 전부터 얘기를 많이 해왔었던 거죠. Help is on the way. 여러분 이제 저희가 곧 연방 정부가 도와드리려 여러분 곁을 갑니다 하면서 내일 하원에서 다시 한번 이 표결을 하고 하원이 먼저 표결하고 상원이 했고 다시 이제 하원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러자마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너무 복잡하고 아주 자세한 것까지는 개인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큰 맥락만 보면은 $1,400, 개인 $75,000, 부부 함께 세금 보고하시면 $150,000까지 받으십니다. 자녀도 어린 자녀 받게 되고요. 그리고 많이 버는 사람 부분적으로 전에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제법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80,000 이상은 안 되고 그럼 $75,000에서 $80,000까지는 별로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가장이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은 $120,000 이상은 이제 더 혜택을 받지 못하고요. 일반 사람들은 $75,000인데 가장으로서 혼자 일하는 사람은 $120,000 이상은 안 되고 그리고 부부가 같이 세금 보고를 할 때 $150,000로 돼 있는데 $150,000에서 $160,000까지는 조금은 받습니다. 그런데 $160,000 이상은 못 받으십니다. 대학생들 독립적으로 세금 보고했으면 이번에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나이 든 가족인데
우리와 함께 산다, 나의 부부와 함께 산다 할 때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독립이라면, 인디펜던트라면은 그러면은 역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 사시더라도 세금 보고를 2020년 것을 아직 안 하셨다면 그 수입에 대해서 2019년 세금 보고로 하고요. 2019년 세금 보고를 이미 하신 분들이라면 2019년도 세금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럼 언제 받을까 하는 것들이 가장 궁금하시죠? 지난번에 예로 보면은 이것이 법으로 되고 나서 며칠 만에 그 페이먼트가 시작이 됐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Get My Payment라는 그 IRS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 저는 아직도 지난번 것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제 주변에도요. 그런 분들은 이제 리커버리 그 리베이트 크레딧이라는 그 사이트에서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세금 보고를 아직 안 하셨다면 이제 세금 보고하는 그 폼 1040 같은 경우도 그 30번째 라인 30, 그리고 1040 SR도 그 라인 30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클릭하시면 되고요. 실업수당은 레이버데이까지, 그때까지, 노동절까지 연장이 됩니다. 25주일 지금부터 연장되는 거죠. 9월 6일까지 연장되는데 현재의 금액 $300를 그대로 하게 됐고, 그리고 2020년도 거를 계산을 해서요. 1,200달러까지 실업수당 받으신 것은 세금 보고 안 하셔도 됩니다. 전에는 그 세금 보고 실업수당 받은 것도 세금도 제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5살까지 아이들은 한 달에 $300 해서 1년에 $3,600 뭐 혜택을 받으시고, 17살까지는 6살부터 $250 해서 1년에 $300 혜택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 밖에 렌탈 들어서 사시는 분들, 모기지에 대해서도 그 집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페이먼이 어려우면은 지원을 해드립니다. 여기에 이제 한 $450만 책정이 돼서 1조 9천억 달러의 이 모든 것들, 뭐 PPP, 학교에 주는 것, 주정부에 주는 것, 로컬 정부에 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크게 변한 게 없어요.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거. 그리고 이것은 최종적인 것이기 때문에 곧 시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는 무엇인가? 척 슈머 민주당 그 상원 그 원내 대표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인상안이 $15로 연방 최저임금을 하는 것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공화당의 도움이 없이는 그다지 쉬워 보이지 않고요. 이번에도 이 최저임금 인상안 때문에 상원에서 통과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기대를 하지 않고, 도시에서는 이미 연방 정부의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고요. 그리고 최저임금을 일괄적으로 $15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시골 지역과 로스앤젤레스나 샌프란시스코, 뉴욕, 뭐 시카고 같은 도시 지역에서의 생활비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일단 거기서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시는 그 새로운 행정부의 방향, 행정부가 새로 들어서면 백악관뿐만이 아니라 의회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은 어떤 방향이지? 라고 봐야지 되는데, 물론 이제 의회에서 민주당이 뭐 상원이나 하원이나 다 다수당이기 때문에 또 다른 경기 부양책을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도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그 또 다른 경기 부양책 가능성이 오기보다는 기간 산업 같은 돈이 많이 드는 곳에 연방정부가 돈을 풀어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 지금 그 포커스를 두고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의회와 백악관이 전부 이 기간 산업 계획을 지금 시작을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 시대의 기간 산업은 전부 기후변화, 친환경, 에너지 이런 것과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일자리 만드는 것에 대해서요. 이산화탄소를 줄인다고 하고, 그리고 교통 프로젝트 같은 것도 전부 친환경적으로 하면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얼마 전에 있었던 한파로 인한 텍사스주의 정전, 단전, 단수 이런 것들이
연방 정부라도 기간 산업을 굉장히 현대화해야지 되는구나 하는 것에 프레시한 그 모멘텀을 줬기 때문에 하기가 조금 쉬워졌고요. 물론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몇 개월 걸려야 투표까지 가지만 이번 주에 이미 청문회는 시작이 됩니다. 이런 청문회가 시작이 되면 백악관의 생각은 이 정도인데 정치인들의 생각은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백악관이 아무래도 친환경 이쪽 분야에 앞서가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조금 비교해 볼 수 있고 그 사이에 내가 지금 뭐 태양광 에너지 연결 뭐 지붕 뭐 수리 이런 것을 배워야지 돼 해야지 돼 말아야지 돼 하는 그림을 잡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수요일에 상원의 환경공공위원회와 그 밖의 공공위원회에서 기후변화, 전력 분야에서의 경제성장 관련 청문회를 엽니다. 하원에서도 같은 날 교통위원회, 기간구조위원회 패널들이 환경과 경제 어떠한 활동 같은 것에 대해서 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청문회를 열고 상원의 에너지 천연자연위원회는 목요일에 에너지 시스템이 얼마나 어려움이 있을 때 탄성이 있는가 하는 것들 텍사스 사태를 봤습니다만 그런 것에 관해서 청문회를 열고 글쎄요. 그런데 경기 부양책만큼 빨리 큰 규모로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깨끗한 에너지, 기간산업 패키지를 함께 가져가면서 일자리를 올리고 일자리를 늘리고 그럼 그 늘어난 일자리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소비를 하고 그 소비가 미국 경제에 아직도 70%가 돌아가고 있는 그 소매업을 살리고 그래서 올해 말에는 늦어도 이런 기간산업안이 나오기를 민주당은 원합니다. 공화당은 여기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조 맨신 그 웨스트버지니아의 연방상원 의원이 굉장히 계속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 친환경 패키지에 대해서도 나는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변화와 기간산업 패키지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큰 기간산업 패키지를 하려면 세금 인상과 함께 해야지 된다. 돈이 많이 드는데 돈을 어디서 가져오려고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서 세금 인상이라고 이때 얘기하는 것은 기업에 대해서 세금 많이 물게 하고 부자에 대해서도 세금 많이 물게 한다. 이런 것으로 앞으로 이제 경제에 관해서 여러분들께서 뉴스를 들으신다면 연방정부를 중심으로 기간산업 얘기를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이 세계 여성의 날이래요.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시는 많은 가정에서는 날마다 여성의 날일 줄로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 이제 대통령이 한동안 조금 주춤했어요. 쉬어가는 듯 했던 행정명령을 다시 발동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성별정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시스템적인 성차별과 성추행을 막는다. 그리고 교육부에 여러 가지 그 성차별 같은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행정명령.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와 이게 다른 거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에는 특히 대학교에서 내가 이 성과 관련해서 피해자입니다. 피해를 받습니다. 희생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오바마 시대에는 조금 상담을 한다던가 법정으로까지 가서 문제를 풀기 쉽게 하는 바탕을 만들었다면 트럼프 행정부 시대에는 그것을 어렵게 했습니다. 이걸 다시 바이든 행정부 시대에 대학교에서 성폭력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더 많이 보호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지금 가는 그 시그널이죠. 지금까지 그 남녀 평등에 관한 특히 이제 소수인종 여성은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일자리가 없어지고 할 때 소수인종 여성이 피해가 심했다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지금 그 계산기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세계의 다른 여성들의 건강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행정명령입니다.
뭐 오바마 시대에도 비슷한 이런 정책위원회가 있었죠. 백악관에 여성과 소녀위원회, Women and Girls 뭐 커미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에 바로 없애버렸습니다. 선거 끝나고 본인이 취임하고 나서 없앴고, 바이든 대통령은요 사실은 여성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오랜 동안 상원의원으로 일할 때는 챔피언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성폭력금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통과시킨 사람이, 법안을 제안을 한 사람이 바로 바이든 지금 대통령이고 당시에 연방 상원 의원이었는데, 그때 그 법안은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을 해서 여성폭력 금지라는 연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이게 법안이 어떤 것은 연구한 것이 있고 기간이 있잖아요. 2019년도에 유효기간이 지났어요. 그 뒤에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이것을 다시 연장을 하질 않았죠. 이런 것을 연장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공화당이 어떻게 해줄지 알 수 없는 일이고요. 그 밖에 오늘 제가 여기까지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응자까지만 전해드리고, 일본 총리가 백악관의 첫 번째 외교 정상 국빈이 된다 하는 내용은 잠시 뒤에 다른 뉴스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 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우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우나 마사지 체어, 갤럭시 코지다운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오늘 미국의 탑 뉴스는요, 경기부양책도 아니고 무슨 여성의 날 관련 행정명령도 아닙니다. 물론 미국 내에 탑 뉴스가 있어요. 그런데 미국 내에 다른 탑 뉴스보다 더 큰 탑 뉴스는 어제 저녁부터 오프라 윈프리가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 미국의 배우 부부를 인터뷰한 그 내용입니다. 이 인터뷰를요, 에미상 시상식과 골든글로브 시상식 시청자 합친 것보다도 많은 사람이 봤답니다. 저는 오늘의 미국에서 왜 이 내용을 전해드리냐면요, 제가 유난히 영국 왕실 스토리를 별로 전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역사가 짧고, 그리고 영국이나 프랑스에 대한 왠지 알고도 모를 선망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영국 왕실 뉴스를 굉장히 많이 보도를 해요. 그런 것에 오히려 저는 조금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제가 잠시 뒤에 비교적 자세히 전해드리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영국 왕실의 인종차별이 미국에서의 인종차별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CBS 방송에서 어제 8시에 이 내용을 인터뷰를 보냈으니까 60min이 끝나고 나서, 일요일은 미국에서 텔레비전 시청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오프라 윈프리가 해리 왕자와 이제 해리 왕자의 부인을 메건 마클을 인터뷰를 했는데 거의 폭로 수준입니다. 폭로라고 해서 막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 때로는 두 사람이 같이 앉아서, 그리고 때로는 메건 마클과 오프라 윈프리와 굉장히 편안하게, 왜냐하면 원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몇 년 전부터 아주 친해졌고 이웃으로 또 비즈니스 파트너로 이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렇고, 오프라 윈프리 같은 경우는 이 인터뷰를 2시간이나 되거든요. 2시간이나 되는데 내용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CBS에 이것을 보낸 것은 CBS 그 60미닛에 잠깐 그 오프라 윈프리가 참여하기도 했고 뭐 그쪽에 뭐 앵커 프로듀서와 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됐는데 세계적인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오늘 이제 CBS의 말하자면 같은 계열의 회사인 그런 그 텔레비전 영국 뭐 아이 무슨 TV던데요. 그 TV에서 영국에서도 방영이 되는데 영국 왕실의 가장 뭐 쇼킹한 뉴스가 너무너무 많은데 영국 왕실의 그 인종차별 그런 것들 그리고 뭔가 그 메건 마클이 그 도와주세요 할 때 아주 그 냉랭하게 무시했던 그런 것들 또 그런 것들이 영국을 떠난 중요한 이유라고 해리 왕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쭉 보니까 예전에 96년도 뭐 이런 때 그 다이아나 비가 숨지기 직전 뭐 이럴 때 굉장히 외롭다 뭐 어떤 그 매체와 인터뷰를 해서 그게 영국 왕실을 막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했었잖아요. 그때와 비슷할 수도 있다. 그런데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가 왕실에 더 이상 임무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미국이라는 나라로 와서 캘리포니아로 온 지 이제 1년 만에 인터뷰를 하는 거잖아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고 죽고만 싶었고 그래서 왕실에도 카운슬러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했더니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왕실에 대해서 나쁜 얘기가 나가면은 나쁘다고. 그런데 이 그 메건 마클 같은 경우는 정말 나 병원에 입원이라도 해야지 될 것 같다. 뭐 이런 형태로 얘기했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종차별이 너무 심해서 우선 기본적으로 영국의 그 타블로이드 신문이 이 메건 마클이 아빠는 유럽계지만 엄마가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잖아요. 아빠는 조금 아빠이긴 한데 문제와 비슷하고 메건 마클은 엄마와 친하고 캘리포니아에서 쭉 태어나서 자랐고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그렇게 영화배우가 됐고 굉장히 똑똑한 영화배우 연기도 똑똑하게 하는 영화배우 이렇게 됐는데 영국 왕실이 너무너무 그 여러 가지로 그 차별을 했기 때문에 도저히 그 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타블로이드에서 막 메건 마클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상한 사진 내면서 하면은 왕실이 아무 일도 보호를 해주지 않았대요. 다른 왕족에 대해서는 요만한 것만 나가도 난리를 치고 보호하고 방어하고 아니라고 하고 전원 그 완전히 비상사태에 돌입하면서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는 딱 그 결혼을 하고 나서 몇 개월 동안 그 궁 밖에 2번밖에 못 나갔는데 나가기만 하면 너는 스캔들이 나잖아. 문제가 나서 또 타블로이드에 실리잖아. 마치 문제야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도저히 살고 싶지 않은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게 결혼하고자마자 패스포트, 여권 뺏겼죠. 그리고 크레딧 카드도 뺏겼죠. 뭐 그런 그 형태로 그러면서 메건 마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 왕실 모습을 봐라. 얼마나 사람들이 다 친절하고 남을 돕고 환하게 웃고 가식이라는 얘기예요. 아무도 모른다. 그 비하인드 씬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첫 번째 아이가 남자아이잖아요. 지금 두 번째 뭐 여름에 태어난다던가 하는 아이는 딸이래요. 그 남자아이가 태어났다고 할 때 그 임신하고 있었을 때 남편 해리 왕자가 그 왕실 가족들로부터 아이의 피부가 얼마나 다크할까? 다크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엄마가 혼혈이기 때문에 얼마나 다크할지 우리가 너무 염려돼 이런 얘기를 해리 왕자가 들었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이 메건 마클을 너무 힘들게 했다는 얘기요.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라고 얘기하면은 정말 그 사람은 뭐 말하자면 매장되고 말 거야 이런 식으로 맥컬이 답변을 했는데 절대로 그 엘리자베스 여왕 부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여왕은 언제나 원더풀했다. 언제나 원더풀했다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제 아버지가 이 해리 왕자의 아버지가 다이아나 전 비의 남편 결혼 전에도 결혼 중에도 다른 여성과 미국 여성과 사랑을 했었고
뭐 다시 다이아나 비가 숨진 뒤에 결혼을 했으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분명하죠. 지금도 그 여성과 살고 있는 아버지가 한때 이제 전화도 받지 않고 아들의 해리 왕자 이제 미국으로 오고 하니까 전화도 받지 않고 신변 보호가 있잖아요. 이 그 왕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신변 보호 비용도 대주지 않고 왜 그랬냐면 이것은 또 이 해리 왕자 부부가 넷플릭스와 5년 동안 뭐 돈도 많이 받고 하는 계약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더 이상은 그 영국 정부에서도 아무런 생활비도 주지 않고 뭐 안전 보호 비용도 주지 않고 메건 마클은 결혼은 하긴 했지만 자신의 아이의 신변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위험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요. 아무튼 뭐 그런저런 것 하면서 뭐 어디서 구한 닭, 그 닭의 뭐 닭장도 보여주고 뭐 여기도 보여주고 저기도 보여주고 하는 건데 헤드라인은 뭐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헤드라인 자체는 영국 왕실이 얼마나 인종차별주의적이었으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왕자가 와이프와 아들 데리고 미국으로 왔겠는가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은 또 시청률과 돈과 연관되잖아요. CBS 방송이 어제 그 30분짜리 광고가 32만 뭐 5천 달러인가 그랬다고 하거든요. 네, 32만 5천 달러 맞네요. 영국 왕실이 어떻게 반응할까인데 우선 조용히 반응하겠죠. 크게 반응 안 할 겁니다. 안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런데 이것이 방영되기 전에는 막 초치기를 했어요. 유튜브에 무슨 뭐 예를 들면은 가짜 뉴스 미디어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커멘테이터들에게 돈을 주고 미리 막 이거 별것 아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가짜 뉴스를 많이 만들었는데 그 커멘테이터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돈 받고 커멘트를 하는 사람들인데 영국 왕실에서 뭐 전 그 여왕의 비서실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돈 많이 주고 미리 좀 어떻게 저 김 좀 빼봐 하고 너희들의 생각을 좀 가서 얘기를 해. 돈 받고 한 얘기예요. 막 이랬는데 뭐 주제도 틀렸고 영 틀리고 이 정도로 폭발적일 줄 폭발적인 내용이 나올지는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요, 왕자는 별로 비난하지 않아요. 보면은 맨 메건 마클의 글쎄요, 미국 매체에서는 그냥 온화한 표정, 인터뷰하는 표정, 릴렉스한 표정, 그러다가 그런 그 어떤 그 감정의 그 울렁거림 이런 표정인데 완전히 메건 마클의 험상궂은 얼굴만 놓고 해리 왕자는 있지도 않아요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두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정말 진실로 그 인간답게 가장 사람답게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살고 싶다 했더니 뭐 1,400만 달러 대저택에 살면서 뭐 그런 뭐 그냥 인간다운 그런 삶을 뭐 살고 싶다고 하는 식으로 더 선 같은 그 타블로이드 신문은 굉장히 이 미국인 그 배우를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전혀 바뀌지 않을 겁니다. 다이아나 비는 영국 사람이고 백인이고 하지만 서민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남편이 사랑하는 다른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더 외로울 수 있었겠지만 그때의 그 외로움, 론리니스 같은 것들을 메건 마클은 남편이 그렇게 사랑을 했어도 피부색 때문에 영국 왕실에서 정말 기가 막히게 경험을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는 이제 올 수밖에 없었다. 뭐 그 아들도 왕세자가 되지 못하는 거죠. 지금 두 사람이 낳은 아들도 그런 입장입니다. 오늘 대단할 겁니다. 영국에서도 방송이 나오고 나면은. 그리고 미국의 오늘 탑 뉴스는 이 내용이에요. 미네소타주에서 비디오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본 것인데 오늘부터 이제 그 8분 46초죠? 나 숨 쉴 수 없어. I can't breathe. 라고 얘기를 했었던 조지 플로이드 씨의 그 장면을 무릎으로 목을 누르고 8분 46초나 있었던 백인 드렉 차빈인가 하는 그런 경관에 대한 재판이 시작이 되거든요. 오늘부터 이제 배심원 선정이 시작이 됩니다. 2급 살해 혐의
또 2급 뭐 과실치사 혐의 이런 것들인데 미국 역사상 가장 주목할 만한 경찰 재판입니다. 로드니 킹보다 이건 더한 경찰 재판이에요. 그 당시에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뭐 9분 몇 초짜리 비디오가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여름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가 이것 때문에 거창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다른 경관들도 뭐 살인 방조 내지는 뭐 살인 동조 등의 혐의로 8월 달에 재판을 받게 됩니다. 미니애폴리스에서는요, 미네소타주에서는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과연 이 재판이 공정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 만약에 공정하게 되지 않으면 또 다른 걱정을 하는 사람들은 올여름 내내 8월 달에 이제 다른 사람들 재판까지 같이 있으니까 계속 시위가 될 것이고, 그러면 불안정해질 것이고, 또 어디가 불타나, 우리 가게는 어떻게 되지 하는 민심 불안, 혼란, 폭동 이런 것까지 지금 걱정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어제 재판 제대로 해라, 재판 제대로 하라고 하는 재판부에 관한 미리 경고라고 할까요? 그런 대대적인 시위가 있었는데, 그 No Woman No Cry, 밥 머레이라든가 프린스, 샘 쿡 노래를 사람들이 많이 불렀고요. 전부 그 흑인계잖아요.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특히 그 470명의 미네소타주에서 법 집행관에 의해서 숨진 사람들의 이름을 부를 때, 뭐 검사 출신의 액티비스트인 그런 사람이 이름을 부를 때 사람들은 아주 굉장히 숙연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인종차별은 세계에서 가장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이슈잖아요. 뭐 한 인종을 제외하려면 백인 정도 제외할 수 있을까? 그런데 백인 가운데서도 지금은 이제 많이 게인 백인이 많기 때문에 인종적으로 우리 아이들도 자라나고 다 같이 살아야지 되는데 그렇게 불평등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두 가지 이슈가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들도 있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나흘째 미 전국적으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조금 괜찮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어제 그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CBS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 보니까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를 풀 때는 아니죠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텍사스, 미시시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도 지금 실내 식당 오픈 허용했고, 다음 주부터는 뉴욕에서 150명 정도 모이는 그 같은 그 결혼식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더 많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 파이저 바이오엔텍이라든가 모더나 존슨앤존슨까지를 포함해서 백신이 오리지널 바이러스에 포커스를 둬서 개발됐기 때문에 효능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이 같은 경고음을 계속 미국의 최고의 전염병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그 두 가지의 비디오를 보면서 너무 놀랐는데, 아이다호주는 캘리포니아주와는 다르죠. 뉴욕주와도 굉장히 다른데, 그 아이다호주에서 토요일에 어떤 행사가 있었냐면, 보이스니까 아이다호의 그 주정부 청사가 있는 곳이죠. 그 앞에서 막 사람들 모여서 시위하고 마스크를 다 태우는 거예요. 쓰레기통인데 딱 보니까 똑같았어요. 영화 미나리에서 집에 있는 쓰레기를 통에다가 넣어서 태우잖아요. 그 통이에요. 그 통에다가, 쓰레기통에다가 마스크를 태우는 거예요. 마스크를 태우면서 마스크는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부지사가 나와서 연설을 하고 왜 우리를 규제를 하느냐는 거죠. 노 마스크, 노 강제, 우리의 얼굴, 우리의 생각, 우리 마음이야, 프리, 자유, 프리덤,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 가운데서 어린이들이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제법 많은 어린이들도 그 마스크를 태우는 겁니다. 마스크를 태우는데 마스크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 욕하는 글도 써 있고, 어린이가 이제 막 태우고 낄낄거리고, 잘 모르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부모와 같이 계속 그 시위에 참여를 하면서, 어떤 어린이는 아예 그 비디오에 나와요.
그 통에 마스크를 태우니까 불이 계속 일잖아요. 누가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수술용 마스크들을 집어넣고 싸니까 하는데 fire 하면서 너 배고프지? 배고프지? 하면서 여기 밥 있다. 먹어 또 먹어. 어린이가 이렇게 놀이하듯이 마스크를 태우는데 잠재의식 속에는 어쨌든 마스크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쓰는 것은 나쁘다는 것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어린이들에게 그런 것이 있었고, 또 다른 어린이는 또 사람들이 그 시위대가 마스크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척 슈머 두 사람 다 민주당이죠.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의 사진이 나란히 있는 한 장짜리 그런 종이를 또 불에 넣어서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불에 태우는 거죠. 이게 무슨 화형식을 하는 어떤 제3국가도 아니고 독재국가도 아니고 독재자를 태우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는 제법 좀 큰 청소년 같은 아이가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교생 실습 나간 게 또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졸업할 때 교생 실습을 여자 중학교에 나갔는데 6월 달이라서 6.25 때잖아요. 웅변대회를 하는데, 저도 물론 어렸을 때 그런 시절을 지냈지만 그 당시에는 잘 몰랐었겠죠. 제가 대학생 정도 돼서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그냥 공산당에 대해서 그 아이들이 한 번도 북한 사람들을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북한 사람들을 욕하는 웅변대회 보면서 나는 선생님을 할 수 없겠구나. 아이들이 의식이 저렇게 되는데 저 의식을 어떻게 내가 다 좋은 마음으로, 무조건 누구는 나쁘다는 게 들어있는 거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만나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나는 못하겠다. 제가 그래서 선생님 안 했다니까요. 그 장면이 이 마스크를 태우는 정말 작은 아이들도 있었어요. 엄마 아빠 따라 나온 거죠.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위험 수위가 높아졌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가 요시히데 총리가 현재로서는, 물론 아직 4월로 예정이 돼 있으니까 바뀔 가능성도 있는데, 악시오스가 보도를 하기를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를 첫 번째 백악관 공식 초대 손님으로 하느냐, 외국 지도자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의 총리를 첫 손님으로 현재로서는 정했다는 겁니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죠. 중국과 동맹국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적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중국은 어떻게 되나요? between 어디? maybe 세 가지 다.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는 태평양 지역에서 2차 대전 이후 여전히 핵심이다. 한국이 일본이 그렇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미국과 일본은 태평양 전쟁 이후 항상 아시아에서 제1동맹국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지정학적으로나 경제적인 규모로나 여러 가지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normalcy라는 것, 정상적으로 간다는 것. 팬데믹 기간이기는 하지만 외교 정책을 펼친다는 거죠. 그래서 국빈 방문 때는 이게 어디까지 이렇게 되는가가 중요한데, 일본 총리는 디너는 안 되죠. 왜냐하면 최고가 아니니까, 최고는 일본 왕이기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아마 캐주얼 식사나 공식 식사 정도는 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을 일본 총리는 지금 수가 요시히데 총리는 일본에서 여러 가지 국내적으로 어려움이니까 사진도 좀 잘 나오는 것 이렇게 해서 미국이 우리 정부를 지지한다 하는 것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변할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달에 온라인 컨퍼런스도 여는데, 지난번에 한번 온라인으로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은 캐나다 총리고, 여러 국가 컨퍼런스는 역시 아시아로 잡았습니다. 여기도 한국은 없습니다. 일본, 인도, 호주 총리와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인도 태평양 시대의 변화와 경제 번영, 평화와 번영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중국도 빠졌고 한국도 빠져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번째 손님이 취임식하고 나서 이틀 뒤에 영국 총리 테레사 메이였죠. 나중에는 두 사람 또 사이 나빠졌어요. 그랬고, 일본 총리는 마알라고 별장의
처음으로 초대한 총리고 그때 막 골프 같이 치면서 my friend 하면서 일본 총리가 져주고 넘어지고 뭐 쇼가 대단했었잖아요. 그랬고 오바마 전 대통령도 일본을 자신이 공식 방문한 첫 번째 국가로 선정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로 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아소타라 총리는 2월 24일에 백악관으로 초대를 해서 집무실에 초대는 했지만 그 당시에 런치도 없었고 공동 기자회견도 없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뭐 그랬고 2월 11일이었어요. 골프 치고 했었던 게 국빈 디너가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인도 총리 당시에 이제 만무한 띵이었고 첫 해 11월에 국빈 그 디너 만찬을 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프랑스의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을 두 번째 해에 4월 달에 국빈 그 만찬 초대를 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뉴스에 전념하다가 몇 1초 정도 놓쳤네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황으로서는 처음 이라크를 방문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크리스찬들에게 포기하지 말라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유난히 이 무슬림 지도자들을 많이 만났고 그리고 무슨 뭐 쿠르드족이라든가 그런 그 무슬림 최고 지도자 뭐 대통령 뭐 총리 등등을 다 만났습니다. 만나서 결국은 크리스찬들에게 잘해줘라 하는 뭐 그 같은 제스처가 될 수 있잖아요. 한 장소에서 모임도 가졌어요. 무슬림, 기독교, 쿠르드족 그리고 정말로 뭐 중요한 모술, 뭐 에브라함이 태어난 곳, 아이시스가 점령한 곳, 아이시스가 점령을 했었기 때문에 교회를 다 파괴했고 다시 교회가 재건되고 하는 그런 곳들을 나흘 동안 방문을 해서 마지막에는 뭐 한 10,000명 정도 그 미사에 사람들이 참여를 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이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비행기를 이렇게 타려고 계단을 착착착 올라가고 있는데 이라크 대통령도 막 손 흔들고 반겨주고 뭐 아야톨라 그 최고 지도자들까지 만났으니까는요. 그리고 크리스찬들에게 한 얘기는 당신들이 혼자가 아니다. 뭐 박해받는 크리스찬들을 지금 이렇게 격려하고 계속 그 믿음을 유지해라 하는 얘기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당신들을 그렇게 힘들게 박해를 한 그들을 크리스찬으로서 용서해라. 기독교를 포기하지 말아라. 뭐 생존자의 말도 들었고요. 아이시스로부터 뭐 그런 뭐 아이시스가 점령하기 전에는 이라크의 그 크리스천이 140만 명인데 지금은 뭐 한 25만 명에서 30만 명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교황으로서는 여러 가지로 그 중요하게 그곳을 방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된 거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아까는 틀렸지만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지금은 안 틀렸고요.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질병통제국에서 굿뉴스 발표했네요. 여러분들께서 백신 1차, 2차 접종 다 끝나고 2주일 뒤면 면역이 되죠. 그때는 같은 상태의 친구들과 마스크 안 쓰고 거리 두기 안 하고 실내에서 만날 수 있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